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2일 화요일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로 함께하고 있는 공미정입니다. 어떤 그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법 해가지고 어떤 유튜버가 예, 강의를 하던데요. 뭐 유튜브는 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양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올려야 네, 이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성공의 목적보다는 함께하고 있는데 의미를 두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제가 이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뭐 옛말들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하나 이제 책에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사람들은 부엌에 신이 살고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 신을 지칭해 조왕이라 불렀다. 우리가 이제 부엌에 있는 신들을 조왕신이라고 불렀었어요, 예전에. 어느 첩첩산 중 외딴 산골에 한 총각이 살고 있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어느 날 한밤중 소변 해결이 다급했으나 너무 춥고 무서워 뒷간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아 급한 김에 부엌으로 갔다. 용물을 보려는 순간 총각은 하얀 입김과 함께 불쑥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나도 이렇게 소름 돋고 추운데 우리 조왕과 산신께서는 얼마나 추우실까. 혼잣말을 한 거죠. 마침 총각을 잡아먹으려고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 산신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며 그냥 돌아갔다. 이 호랑이는 총각과 결혼할 처녀도 물어다주고 소와 돼지와 닭 등 수시로 먹을거리를 가져다 줬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로 동네 잔치 다 한다 등과 일맥상통하는 일화가 아니겠는가. 말이 그 사람이다 하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는데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반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무례하고, 그죠? 좀 경우도 없어 보이고 보기가 좋지 않아요. 눈살 찌푸려지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집에서 디저트를 이제 파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르바이트생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응? 빵을 주려면은 가위도 같이 갖다 줘야 되는 게 기본 아니야? 이렇게 반말로요. 처음 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럴 땐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그러게. 내가 잘못했네. 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저도 일화가 있어요.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닐 텐데, 연세가 많이 드신 그 옥수수 파는 할머니가 그냥 다 반말이신 거죠, 그분의 일상이.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재래시장을 갔는데, 옥수수 사러 왔어? 이거 되게 맛있어.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게 맛있어? 그러면 줘봐. 이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제가 반말을 하니까, 이렇게 의도치 않았던 이제 공격이 훅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반말을 하면 제가 또 반말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한 개에 3,000원이고 두 개에는 5,000원인데, 뭐, 사가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주세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중간에 이게 이제 휴대전화로 찍다 보니까요. 이제 감옥 가다가 문자나 전화가 오면은 이게 딱 스탑이 돼요. 예. 아직까지는 이 카메라의 작동법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빛반사 된다고도 말씀들 하시는데, 이 이마는 이게 빛반사가 아니라 제 그 이마 광입니다. 피부. 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네. 피부 자체가 어차피 물광 피부라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냥 농담이었고요. 성격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못 바꿔도 목소리는 바꿀 수 있다. 흔히 성격이나 특히 타고난 천성은 이제 바꿀 수 없다 그러죠. 못 바꾸죠. 네. 죽었다 살아나도 못 고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타고난 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어, 그러므로 성격은 가다듬을 수는, 그렇죠. 이제 학습, 그리고 이제 교양, 그죠. 훈련에 의해서, 네, 찾는 거죠. 완전히 탈바꿈하기는 어렵다. 목소리 역시 성격처럼 천성에 가깝다. 하지만 성격과 달리 노력에 의해서는 바꿀 수는 있다는 거.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사투리 교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투리 고치고 싶다는 분들 개인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표준어들을 쓰세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싸울 때, 급할 때 사투리가 튀어나와요. 그것까지 훈련하기까지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음, 달라진 목소리가 내부의 성격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타인의 판단에는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서 다혈질이시네요. 일단 다혈질이라 그러면은 벌써 말이 막 빨라지고 급하고 그리고 목소리 톤이 격앙돼 있고 그리고 표정부터 그렇죠. 보기 좋지 않죠. 사실은 피하게 돼요. 단호하시군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직업적으로 어미를 딱딱딱딱 부러워지게 말하는 사람들은 약간 거부 반응이 일반 분들은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니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왠지 까칠해 보이고 이 사람은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런 이미지를 풍긴다고 하는데 방송국에서든 어디서든 이 어미 자체를 길게 늘어뜨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뭔가 사람이 우유부단해 보이고 그런 점이 있어요. 믿음이 안 가죠. 그래서 어미를 다 이렇게 끊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고 짧게 짧게 끊어주는 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해 보인다 그러나 네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침착하시네요 하는 사람 있고요. 목소리에 우유부단하시네요. 진짜 뭔가 다 정해줘야 돼요. 너무 우유부단하니까 밥 먹는 것도 정해줘야 되고 심지어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참 피곤하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유형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듯 목소리로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말투라는 게 포함이 되는데요. 사람 참 좋은데 이런 사람 없는데 진짜 진국인데 하지만 말투가 퉁명스럽고 또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 때 말을 걸을 줄을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인생에서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노력에 의해서 목소리의 톤과 말투가 변한다면 타인에 대한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아, 너무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너무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그죠? 너무하네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 조에 따라서, 그죠? 다 달라지죠. 음, 저도 성격이 좀 많이 급한 편인데요. 자,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목소리의 톤과 말투를 바꾼 이후, 오히려 침착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천성까지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니다. 적어도 목소리로 판단하는 첫 인상은 확실히 변한 셈이다. 왜 그럴까? 바로 그게 이제 오랜 세월 라디오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항상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을 내뱉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경우 왔을 때 제 성격대로 한다면은 벌써 이미 여러 번 사고가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고 좀 약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이제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도 눈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말 눈치라고 들어보셨죠? 실제로 입 밖으로 내보내는 그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목소리인데요. 어떠한 내용이든 우선 목소리는 그 그릇에 담기기 때문에, 목소리라는 그릇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이란 개개인의 인격 자체이지만 목소리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람들 대부분의 목소리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보면은요, 벌써 목소리가 떨리거나 그리고 옹알대는 소리, 소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거의 이렇게 말이 입 밖으로 자신있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말과 심리하고도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너무 크거나 작은 목소리,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는 목소리 등은 일종의 버릇인데 선천적 목소리 때문은 아니다. 우리가 되게 멀쩡한데 이 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말을 더듬는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가 하나가 굉장히 그 아주 스마트하고 그리고 용모도 아주 좋고 그런데 말을 더듬어요. 평생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교정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한 결과 그 말더듬을 고친 그런 케이스도 봤습니다. 음악가들도 이제 원래 전문가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운동선수들도 항상 코치들한테 이제 그 기량을 익히잖아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한 뭐 별로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없고 이렇게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실제로 목소리, 보이스 트레이닝, 올바른 트레이닝을 받으면 올바른 발성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훨씬 사람이 달라 보이죠.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변성기 때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좋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많은데요. 성대 이제 결절이나 아니면 목감기 때 목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치료를 제때 받지 않아서 그런 힘든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게 마치 막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안타깝고 그런 학생들 중에 의외로 자신감, 자존감이 손상돼서 심리 상담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기에 목소리를 망쳐버렸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예도 있었냐면 스튜어디스를 지망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진짜 탁하고 걸쭉한 막걸리 같은 목소리를 냈었는데 또 진한 사투리, 마산 이제 친구였는데요. 그대로 면접에 응한다면 예를 들어서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승무원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발성을 정말 피나게 연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심한 지도로 목소리는 바뀔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니까 물론 뭐 당사자 스스로가 바꾸겠다는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사실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이 사람 관계에서 이 말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뭐, 이간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뒷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특히 문제가 되고요. 내가 의도치 않게 내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고 상대방을 꼭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사람 보면은요, 인생에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저걸 고치지 않을까, 노력하지 않을까 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말에 자신이 없거나 내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약간 말을 아끼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그 나무도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있지 않는 이유가 같이 막 이렇게 엉기고 엉기다 보면은 좀 문제가 커지고 또 벌레도 끼고 또 고슴도치도 마찬가지로 같이 붙어 있으면 가시로 찌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인간관계도 약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 하죠. 네, 말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자신이 없다면은요. 네, 웬만하면 충분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말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지금 확진자 많이 나와서 막 이렇게 거리두기들을 하면서 또 사람들끼리도 사실 되게 많이 어색한 관계들이 형성되고 또 말할 기회가 별로 이제 없다 보니까 말 자체를 또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혼자서 한번 이렇게 책도 좀 읽어보고 소리 내서 그리고 뭐 TV 보면서 좀 성대모사 같은 것도 따라해보고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공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